원피스 1155화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록스의 검술과 록스의 검으로 로키를 공격할 때 록스의 자세와 검은 로저의 카무사리와 로저의 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술은 비슷하다는 느낌보다 똑같아 보였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오다 작가의 의도적인 연출로 보였고, 만약 의도된 것이라면 로저의 카무사리라는 기술은 록스로 인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는데요. 실제로 로저와 평행 이론을 하고 있는 루피의 기술은 대부분이 사물을 흉내내는 기술이었고, 애니에스 로비 에피소드에서 루피는 채를 보고 기엇 세컨드를 만드는 등 상대의 기술을 응용했었으며, 루피는 어인섬에서 에이스의 의지를 계승하여 에이스의 불주먹과 비슷한 레드워크라는 기술도 사용했었죠. 이러한 정황으로 로저 또한 과거 유명했다고 알려진 록스가 휘두르는 검이 마치 망치나 대포처럼 주위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기술을 자신의 기술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카무사리, 즉 해석하면 신의 죽음이란 기술은 록스의 기술과는 이름은 다르겠지만 신들이 사는 성지에 쳐들어가 신이라 불리는 이무에게 선전포고한 록스가 사용했던 기술로 로저보다 록스가 먼저 사용한 것일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록스의 검을 자세히 보면 로저가 카무사리를 사용할 때 휘둘렀던 최상명검 에이스와 비슷해 보였는데, 이렇게 록스와 로저의 기술이 같은 기술이라면 로저의 검 또한 록스의 검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갓벨리 사건에서 로저의 검이 지금의 로저의 검 에이스와 달랐다는 점으로, 로저의 검 에이스는 칼날과 붙어있는 부분이 볼록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갓벨리 사건에서 모인 로저의 검은 에이스의 특징이 없었습니다. 또한 생고쿠 회상에서 로저의 검을 보면 칼날과 붙어있는 부분이 달랐는데, 물론 흔한 작화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오다 작가가 의도한 것이라면 로저는 갓벨리 사건에서 록스가 죽고 난 후 록스의 검이었던 최상명검 에이스를 전리품으로 얻고 죽기 전까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카무사리가 신의 죽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전설 스코퍼 가반이 불사의 신의 기사단을 상대하기 위해 루피에게 패왕색 사용법을 명심하라 말했던 정황으로, 카무사리뿐만 아니라 록스가 휘두르는 검은 강력한 패왕색 충격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록스의 검은 마치 망치나 대포처럼 주위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었으며 심지어 정의 문까지 부술 수 있었던 걸로, 그렇기에 이무와 신의 기사단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패왕색을 극한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패왕색을 단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패왕색을 한 곳에 모으고 날리는 것으로, 이는 드래곤볼의 영향을 받은 오다 작가가 드래곤볼의 에네르기파를 오마주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루피에게 패왕색 사용법을 알려준 전설 가반이 마치 드래곤볼의 무천도사처럼 여자를 좋아하는 컨셉인 것뿐만 아니라 외형 또한 비슷하게 연출한 게 아닌가 생각하며, 이번 엘바프에서 전설 가반에게 패왕색 사용법을 배운 루피는 자신만의 카무사리, 즉 원거리로 날렸던 거프의 주먹인 갤러시 임팩트와 비슷한 회왕색 충격파 기술을 사용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원피스 1155화 두 번째 주요 장면은 성지 최신부 꽃의 방에 침입한 록스로, 록스는 이무에게 자신은 데비 존스의 숭배자라고 칭했는데, 여기서 데비 존스는 17세기 무렵의 해적으로 인도양 주변을 약탈하고 다녔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가 SBS에서 데비 존스를 정의하길, 데비 존스는 거짓말쟁이에다가 변변찮은 해적으로 선원들의 소유물이나 보물 등을 모조리 자신의 로커에 꽁쳐넣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하며, 데비 존스는 해적치고도 나쁜 놈이어서 어느 날 영원히 바다 밑 아래에서 살라는 악마의 저주를 받아 영생을 얻은 후 바다에 침몰한 배나 뱃사람, 보물 등을 해저에서 그가 모조리 로커에 넣어버린다 설명했습니다. 즉 데비 존스는 변변치 않은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악마와 계약하여 영생을 얻고 영원히 바다 밑 아래에서 살라는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데비 존스는 이무뿐만 아니라 악마의 열매와 관련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악마의 열매 또한 열매를 먹어 악마의 힘을 얻으면 수영을 할 수 없어 능력자는 바다에 가라앉게 되는데, 이는 데비 존스가 영원히 바다 밑 아래에 사는 것과 비슷했으며, 이무의 스페인링을 거꾸로 하면 우미, 바다가 되는 것도, 이무는 바다에 사는 데비 존스와 비슷하게 욕심 많은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악마 힘을 얻어 강한 힘과 영생의 힘으로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록스가 데비 존스를 숭배한다는 의미는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무처럼 되고 싶다는 의미로 록스가 이곳에 다시 돌아온다고 말한 것은 록스 또한 후에 이무처럼 이곳에서 자신이 세계를 지배할 거라는 경고로 생각되죠. 이뿐만이 아니라 데비 존스는 바다의 난파선의 보물이나 뱃사람 등을 자신의 로커에 넣어버리기로 유명했는데, 이무 또한 조이보이의 밀짚 모자라 보이는 물건, 그리고 릴리, 군코, 비비 등을 소유하라는 걸로 보였고, 이러한 연출은 이무가 데비 존스와 비슷한 인간이라는 오다 작가의 떡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무의 모습은 지금까지 갸냘픈 몸과 손을 하고 있어 많은 독자들은 이무가 여성의 모습일 걸로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오다 작가가 자신의 작업실을 배경으로 의자에 이무 인형을 앉혀놨던 사진에서 많은 그림 중 이무처럼 왕관을 쓴 인물의 그림이 있었고, 독자들이 이 그림을 자세히 복원하자 빨간색 망토에 검을 들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인물은 이무의 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번 화에서도 이무의 손을 보면 여성처럼 갸냘었고, 이무가 여자인 군코의 몸을 차지했던 점, 이무가 네펠타리 릴리로 보이는 초상화를 보며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으로 이무의 현재 모습은 과거 사라졌다는 알라바스타 여왕 네펠타리 릴리의 모습으로 이무가 릴리의 육체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릴리가 들고 있는 검은 현재 꽃의 방에 꽂혀있는 검으로 보이며, 이무는 릴리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자 육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릴리를 그리워하며 릴리와 닮은 비비까지 갖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원피스 1155화 세 번째 줄 장면은 56년 전 이무의 꽃의 방에서 보인 군코로, 군코는 이무를 모시는 하인으로 등장하는데, 최근 기억이 돌아온 군코의 기억 속에서 군코는 아버지를 외치며 울부짖고 있었고, 어린 시절에는 부룩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과 과거 부룩이 어느 왕국의 호위 기사 단장으로 있었다는 점과 부룩이 신의 기사단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과거 군코는 부룩이 호위 기사 단장으로 있는 왕국의 왕녀였지만, 그곳에 가벨리와 비슷하게 인간 사냥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군코는 아버지를 잃고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군코가 마음에 들었던 이무는 군코의 기억을 지우고 자신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맞다면 릴리가 조이보이의 포네그리프를 숨겨줬으며 자신을 이무의 적인 디에름을 가진 네펠타리 디 릴리라고 말했었지만, 이무와 같이 세계 정부를 만든 20인의 왕이 된 것도 이무가 릴리의 기억을 지웠기 때문으로, 기억이 지워졌던 릴리는 군코처럼 기억이 돌아와 알라바스타에 쪽지를 남겼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원피스 1155화 네 번째 주요 장면은 록세 적단의 초기 멤버로 이번에서 새로운 멤버들이 공개되는데, 그중 훗날 해적섬의 제독이자 해적교족 왕직의 외형은 젖은머리 카리브와 많이 비슷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독자들은 왕직을 카리브의 아버지로 추측하고 있는데, 하지만 카리브가 존경하고 있는 거물수염 티츠가 로키포트 사건에서 왕직을 몰아내고 해적섬을 차지했었기에, 만약 왕직이 정말 카리브의 아버지라면 과거 왕직은 카리브 형제를 무참히 버렸었고, 그로 인해 카리브 형제들은 아버지를 원망했던 상태로 자신을 버린 아버지 왕직을 티츠가 몰아냈기에, 카리브는 티츠를 존경하게 됐다는 전개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멤버 웨스트블루의 갱 돈 말론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대부의 주인공 말론 브란도를 모티브로 한 인물로, 그렇게 독자들은 원피스의 대표적인 마피아 컨셉을 가진 카포네 갱배지와 관련 있는 인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록세 적단 또 다른 멤버 밀수의 적 간지이는 거대한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렇게 간지이는 캡틴 존과 비슷하게 갓벨리에서 죽어 게코모리아 좀비로 등장했던 인물로 보였었죠. 또한 게코모리아의 좀비로 등장한 록세 적단은 이 두 명뿐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갓벨리에서 보였던 록세 적단이 게코모리아의 좀비로 등장했다는 점, 갓벨리의 건물의 외형이 스릴러바크의 외형과 비슷하다는 점, 갓벨리라는 섬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스릴러바크가 섬이 통째로 움직이는 해적선이라는 점에서 사라진 섬 갓벨리는 거대한 해적선 스릴러바크로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